무나 배추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밥 만들기 위해서 퇴비나 밑비료도 제대로 주고 또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간격으로 심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비를 제대로 주고 해야 하지만 이들 작물에게는 다른 작물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물입니다. 그것도 많이요. 배추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배추에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아냈냐, 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사실을. 어떤 작물에게 어떤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사실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그 작물의 몸체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콩재배에서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필요한가에는 콩 줄기와 뿌리, 잎 등 몸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열매 콩의 성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콩을 섭취했을 때 어떤 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콩 몸체에는 탄소, 수소, 산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이한 점은 미량 요소인 몰리브덴이 6%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통 미량 요소는 아주 조금 들어있는데 6%나 들어있다는 것은 콩재배에서 다른 미량 요소보다 몰리브덴 살포가 아주 중요함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콩재배에서 콩을 잘 키워 수확량을 많이 내려면 미량 요소라고 할지라도 몰리브덴 공급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얘기하면, 몰리브덴은 콩잎에서의 질소 대사와 근류근의 질소 고정을 위한 역할을 하죠.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질소를 고정해서 콩에게 넘겨주는 그 과정에서 몰리브덴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와 관련된 작물에게 몰리브덴을 투여하면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죠. 손바닥 농장은 콩을 심지 않지만 땅콩은 소량 심죠. 사실 이때까지 몰리브덴을 따로 구하지 않아 투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량 요소 챙길 겁니다. 손바닥 농장이 미량 요소 준비하는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영양제로 파는 미량 요소 양은 적고 엄청 비쌉니다. 배추 몸체에는 다른 성분도 있지만 물이 95%가 넘습니다. 무는 이보다 살짝 적은 94%. 그러니까 무보다는 배추의 물 공급이 살짝 더 필요한 셈이죠. 물 필요하지 않은 작물 어디 있겠냐마는 다른 작물보다 수분 함량이 높은 배추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통 큰 배추를 얻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하지만 물 공급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물을 언제 공급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배추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따지지 않고 바로 즉시 주어야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물을 급수해 주는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침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침 해 뜨고 10시 이전이라 할까요? 그럼 저녁은? 어떤 자료에는 아침, 저녁으로 주라는 것도 있더군요. 그러나 저는 작물이 당장 말라간다면 저녁이라도 줘야겠지만 상시로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이 필요할 때 주어야 합니다. 밤에는 식물이 그렇게 물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남은 물이 그런대로 배수가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많이 남아있다면 뿌리가 숨을 쉬는데도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증발도 없고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은 밤에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병은 곰팡이성 병인데 곰팡이가 습기가 많은 곳에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급수 시각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 점심때도 저녁때도 이렇게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배추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물이 필요하지만 특히 광합성을 하는 데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꼭 그때 급수를 해야 하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광합성은 아시다시피 잎의 엽록소가 햇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포상을 만드는 작업이죠. 이 광합성도 앞에 말한 그러한 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햇빛이 많고 적음, 이산화탄소량이 많고 적음,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온도와 영양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다르죠.
하루 중 태양에너지 양으로 볼 때는 여기와 같이 광합성 양이 이루어진다면 12시 바로 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감자, 오이, 토마토인데 아마 배추나 다른 작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오를 바로 지나면 낮잠 현상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한창 밝은데도 낮잠 현상이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듯이 정오를 지나면 급격히 광합성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알 수 있고 하루 중 오전에 광합성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 뜨고 10시 이전까지가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 양이 많고 적음을 알아내는 것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CO2 소비량으로 알아보죠. 탄산가스가 많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광합성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하루 중 광합성 양에서 낮잠이 있다는 것은 광합성을 통한 양분 생산과 생산된 양분의 운반과의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떤 분은 골치 아픈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해 뜨고부터 10시 전에까지 주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하겠죠. 그러나 손바닥 농장은 다른 농사철과 다른 점이 바로 원리와 이치에서 출발하는 농사 공부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올릴 때마다 어느 한 번도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 안 했는데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다 그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언제 주는 것이 좋은가, 이건 왜 그러냐까지 장황히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어야 하느냐? 물의 양으로 말할 수는 없죠.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도 또 토양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니 말입니다. 우리는 봉지에 배추를 키우지만 밭에 키우든 그 어디에서 키우든 다른 작물은 손가락 한마디 파서 거기에 약간이라도 젖은 기운이 있으면 되는데 이건 그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진흙 만지듯이 뭉쳐져서는 안 되지만 촉촉한 수면이 제법 느껴져야 합니다. 급수한 물의 배수가 제대로 안 되면 온갖 병 발생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밭 토양 상태를 생각하면서 급수를 해야 하는데 수도, 호수 같은 걸로 물을 찔끔 주면 오히려 가뭄을 탓합니다. 우리처럼 스프링클러 설치로 관수를 하면 매일 일정한 시각에 필요만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을 충분히 주고 하루 이틀 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물을 주는 시기도 알아야겠지만 배추 심어 뽑을 때까지 전 과정에서 언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추 모종 정식하고 전 과정에서 다 필요하지만 특히 대량으로 필요한 것은 결구 시기입니다. 바로 비대 시기죠. 이건 모든 작물의 공통점입니다. 감자도 수박도. 이때는 농부들은 물을 대듯이 준다고 합니다. 정말 급수시설이 없는 밭에서는 고랑 양쪽을 막고 물을 댑니다. 그러나 결구가 되면 물을 줄입니다. 결구된 배추에 물을 많이 주면 병 발생의 원인이 되겠죠. 그럼 배추를 뽑을 때까지 물을 주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작물에도 수확 2-30일 전에 물을 뗍니다. 그러나 수분이 많은 배추는 20일 전부터 물 공급을 끝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첫째, 배추는 다른 작물보다 물이 많이 필요하다. 둘째, 물 공급 시기는 오전, 그것도 해 뜨고 10시까지가 적당하다. 셋째, 재배 기간 중 결구를 하는 시기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넷째, 결구가 완성되면 물은 덜 필요하다. 다섯 번째, 물 공급을 중단한 시기는 수확 전 20일 정도이다. 배추 물주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급수가 중요하면 배수도 중요합니다. 자칫 물 잘못 줘 병 발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